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제 남아있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자, 거래소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청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똘똘해졌다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3,232포인트예요. 오늘 보게 되면 자, 여기 지수를 그죠?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관도 매도, 외인도 매도예요. 그죠? 한번 잠깐 수급 체크를 해볼까요? 자,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 지금 3,23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들을 보게 되면 33,360포인트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그죠?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업종들 보게 되면 그죠? 2,344포인트인데 이게 과연 자,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 참여하는 시장의 주체는 이제 누가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셨지만,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수급을 잠깐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이제 어제네요. 제가 자료를 이제 어제 이제 데이터를 캡처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해서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수급을 보게 되면 종합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자, 개인들이 75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기관들이 무려 자, 54조 가까운 물량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그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자, 19조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기전자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죠? 이 반도체 섹터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밸류를 보게 되면 아직 성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저뿐만 아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외국인들은 지금 18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23조를 매도를 한 반면 개인들은 41조를 그렇죠?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여기 보시고 이제 또 이제 제약주들 보게 되면 제약주들 쪽으로 이제 기관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 작년부터 해서, 그리고 그렇죠? 자, 개인들의 이제 매수가 2조 정도 유입되는 모습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외인들이 1년 동안 19조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올라온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3,200포인트 선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작년에 유동성 장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54조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음에도 그죠, 지수는 위에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단 하나 시장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시장 자체를 좀 자 보세요. 수급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이제 상승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20년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약간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이런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오히려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계속 지수 자체는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상단에 그죠? 3,300포인트 이제 고점에 PR이 뭐 19배 거의 이 정도 시장인데,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R로 따지면 이게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지만 기관과 외인들은 왜 매도를 할까?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그 종목들의 어떤 좀 변화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삼성전자하고요. 삼성전자, 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전기전자 업종들 3360포인트인데요. 자, 종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지금 79,000원인데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죠. 액면 분할을 하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갈까?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 애플은 왜 이렇게 잘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올라가야 될 위치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전에 이게 회사채,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게 되면요.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의 회사채, 우량 회사채,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시장의 그 대한민국의 국채, 그리고 삼성전자 회사채, 이런 순으로 나래비를 세우면 이런 순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좀 해석이 좀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싸지만 왜 안 올라갈까, 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을 종목을 보기 전에, 업황을 보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먼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플을 보는 회사채의 어떤 시선과 우리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를 보는 회사채의 어떤 그 우량 회사채의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보다는 애플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은 일단 매도를 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뭐 우리가 운수장비 업종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참여를 하지만 외인들은 참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요. 근데 약간 좀 그래도 이제 다이나믹한 시장에, 그렇죠?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도 올 하반기 시장의 게임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떤 게임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하반기 이제 매매 포인트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아웃라인만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릴 텐데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 우리가 G2,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패권 싸움이다.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시진핑과 그죠, 바이든의 이제 정책이다. 공통된 정책이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 있죠. 그게 그 중에서 이제 풍력이 가장 또 유력한 어떤 섹터가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차트는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이건 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부담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재 쪽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좀 더 좀 소재 쪽으로 종목들이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는 거 이제 최근에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죠. 많이 올랐는데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NF도 지금 11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뭐 차트를 보면, 그죠? 이게 끝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앞으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현재 구간에서 상승률 자체는 좀 더디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주보다는 이제 포인트를 약간 이제 개별 소재 쪽으로 좀 포인트를 온라인스도 봐야 되지 않겠나,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기업 분할 이후에, 그죠? 지금 6만 1,000원 선에 위치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죠,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게 오늘 좀 7% 빠졌습니다. 뭐 오늘 시세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튼 우리가 이제 큰 이제 성장 그 소재 섹터를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CS 베어링이라든지 이제 풍력 섹터들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그동안에 이제 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아직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큰 흐름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종목별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시진핑 정책과, 그죠? 바이든 정책의 어떤 공통된 정책의 어떤 큰 산업 사이클에 종목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그 약간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셀트리온이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됐지만, 저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들, 그러니까 펄어비스라든지 그 카카오 게임즈 이쪽도 마찬가지죠. 게임 산업 자체도 이제 게임은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는 뭐 세트리가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랑은 조금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바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이제 이벤트를 좀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이 대선 정책이죠.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팬데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대선 인맥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까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 대선 정책주들이 굉장히 또 단기 큰 그 유동성 종목 게임 랠리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쪽은 아까도 보셨지만 기관들과 외인들의 이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옥석가리가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 구간에서 기관 외인들이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는데 이게 누가 일단 사주는 주체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개인들의 주체는 매수는 하는데 이게 쏘아올리는, 이게 즉 위로 사올리는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글로벌 시장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차별화되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이 뭐 수급에 상관없이 그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는 약간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밸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저는 뭐 중소형주들, 중형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3,582포인트에 있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여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소형업종들 쪽에서도 이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1,040포인트입니다. 1,040포인트인데 이쪽 시장은 저는 앞으로 성장 산업의 상승은 계속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성장 산업의 이 소재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서 하반기를 좀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조금 그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이제 결론은 저는 보게 되면 지금 하반기에 좀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조정 자체가 약간 좀 견조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중소형주의 좀 화려한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준비를 좀 해야지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장세가 좀 진행이 됐던 이 한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다시 그 7월부터 해서 올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좀 더 좀 종목 수익률 게임에 더 동참하는 이런 시장을 좀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